안녕하십니까. 3주차 두 번째 교시입니다. 오늘은 구강 아간면 외과 진료의 이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여주대학교 치의생과 2018-1895 박수지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구강 아간면 외과 진료의 이해 중 발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목차 먼저 보실게요. 저는 4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발치 전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발치의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발치 순서에 대해서 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발치를 한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본 후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치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는 치아와 치은을 결합하고 있는 치주인대를 절단한 후 탈구 조작에 의해 치아를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발치 준비는 발치 시 술자와 환자의 위치는 발치 대상 치아나 발치법에 따라 다르며 시술 중 발치 기구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발치 중 발치 기자에 가해지는 힘은 몇 배 더 크게 치아나 악골에 작용하기 때문에 하악이 탈구되지 않도록 악골을 지지해야 하며 부주의한 기구 사용으로 인해 인접 연조직이나 경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치과 진료용 의자는 항상 발치하기에 편리하도록 위치시키셔야 합니다. 하악 치아를 발치할 시에는 팔의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가능한 낮게 위치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상악 치아를 발치할 경우 환자의 윗턱이 술자의 어깨 높이 정도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수술 전 준비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멸균포를 쏴서 머리카락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고, 즉 환자를 멸균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여자 환자의 경우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을 지워주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강 내외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독제를 이용해서 피부와 구강을 소독한 후 소독포로 환자의 얼굴을 가리고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치의 적응증과 금기증입니다. 우선 발치 적응증의 일반적인 원칙은 치아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 발치에 적응증이 되게 됩니다. 발치는 치아 주위가 병적인 상태에 있거나 총의치나 국소의치 등의 보철 치료를 위하여 치아의 정상적인 맹출을 유도하거나 교정 치료에서 필요한 때에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심한 치아 우식증의 경우입니다.
치아를 수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치아 우식증은 발치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치경부를 넘어선 치아 우식증은 보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치를 해주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치료가 곤란한 급성 및 만성 치주염에 포함한 치아입니다. 치주병으로 인해 치아의 동요와 치주골의 파괴가 심한 경우에는 염증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발치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치아 파절이나 치조골의 외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치아입니다. 외상으로 인한 치아의 치근부에 파절이 있거나 치조골의 분쇄골절로 인해 치아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 발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치수가 병적인 상태에 있고 치근관 치료 및 치근단 절제술 등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치아가 적응증입니다. 치근단난종과 농양 또는 유가종 등이 있을 때 치근관 치료 또는 치근단 절제술로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치아를 발치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적응증으로 또 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매복치나 과잉치입니다. 매복치는 주변의 염증을 야기하거나 농양 등을 병변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발견 당시 발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매복치 중 너무 깊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인접치아에 손상이 가해질 위험성이 있는 치아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거하기 어려운 치아라면 발치 시기를 조절하거나 병변의 발생 유무를 관찰하여 발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잉치가 매복되어 있는 경우는 영구치의 맹출에 장애를 주기도 하고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며 치주염이나 치아 우식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주위골이 병적인 상태에 있는 치아입니다. 농양, 골수염, 종양 및 골, 괴사 등의 경우를 포함한 치아는 인접 조직에 자주 병소를 일으키므로 악골을 비롯한 타액선 등의 주위 조직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발치를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방사선 조사를 받을 영역의 보존이 불가능한 치아입니다. 방사선 치료가 시행될 부위에 있는 치아로 방사선 치아 우식증, 치수, 괴사 등에 의해 방사선 골 괴사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치아는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발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는 보철 치료에 장애가 되는 치아입니다. 또 아홉 번째로는 만기 잔존된 유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생 연구치의 선천적인 결손을 제외한 만기 잔존 유치는 발치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열 번째로는 교정 치료를 위한 발거 대상 치아입니다. 이 경우는 교정을 하려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11번째로는 심미장애 치아입니다. 치아의 위치가 환자의 얼굴 모양이나 구강의 상태에 지나치게 분리해 위치해 있는 경우 발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아 이식을 위한 발거 대상 치아입니다.
치를 목적으로 치아를 본래의 위치에서 다른 치아의 치주화로 옮겨 심기 위해서 발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적응증을 봤으니 금기증도 한번 봐야겠죠. 금기증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절대로 발치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금기증과 조건에 따라서 발치가 가능한 상대적인 금기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발치의 절대적인 금기증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상대적 금기증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소적 금기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소적 금기증은 주로 감염과 관련되어 있지만 드물게는 악성 질환과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연조직염을 동반한 급성 간염, 급성 지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치아, 급성 감염성 구내염이 있는 경우, 악성 종양이 증식하는 부위에 포함되어 있는 치아, 방사선 조사를 받는 부위의 치아, 또 전신적 금기증에는 심장, 순환계 질환, 예시로 심근경색 협신증이 있습니다. 또 만성 소모성 질환, 당뇨병, 간질환, 신장질환이 포함되어 있고 혈액질환, 혈우병,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약제 상용 환자입니다. 스테로이드제, 항응고제가 이런 약물에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생리적 변동입니다. 월경이나 임신의 경우 포함되는 그런 금기증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발치 순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발치는 치아의 형태나 그 주위 조직, 난이도에 따라서 수식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단순 발치와 외과적 발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단순 발치와 외과적 발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선 단순 발치는 겸자나 기자만으로 가능한 발치 술식을 말하고, 발치 겸자를 이용한 발치는 치관의 대부분이 남아있어 치관을 겸자로 잡기 쉽고 치근의 형태가 원추형인 단근치나 유착되지 않은 생활치는 겸자로 발치하기 쉽습니다. 또 발치 기자를 이용한 발치의 경우 치관의 붕괴가 현저하여 발치 겸자로는 파질 수 없는 치아나 치근만 남은 경우 해당되게 됩니다. 먼저 단순 발치의 순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이랑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구강, 세정, 두 번째로는 수술 부위를 소독해 주시고, 소독 후에는 국소 마취를 해주시고, 마취가 된 후에는 치주 인대를 절단해 주시고 치아에 탈구 및 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탈구 및 발거 후 근천 병소를 소파해 주시고 봉합 후 거즈를 물려주시면 됩니다. 앞에 사진 잠깐 보실게요. 네, 다 보셨죠? 이번에는 단순 발치의 기구 준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단순 발치 시에는 치경과 핀셋, 소독용 면구, 마취 주사기, 주사침, 국소 마취제, 발치 겸자, 발치 기자, 외과용 소파기, 지열 겸자, 소독된 거즈, 세척용 주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단순 발치의 경우 기구 준비를 나열한 사진입니다. 네, 다 보셨으면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외과적 발치입니다. 외과적 발치는 치아의 형태나 식립 상태 이상으로 단순 발치가 어려운 경우 점막골막 피판을 형성하여 치아를 분할하거나 치조골을 삭제하여 발치하는 술식을 말하게 됩니다. 약간 적응증을 보자면 지금 망곡, 매복치, 아편된 치근과 치조골의 유착, 치근막 위축이 되어 있는 치아 등이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과적 발치 순서에 대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앞에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하여 보실게요. 먼저 구강 세정을 해주시고 수술 부위를 소독해 주시면 됩니다. 소독 후 국소 마취를 해주시고 마취가 됐나 확인 후 치주 인대를 절단해 주시면 됩니다. 점막골막 피판의 절개 및 박리를 해주시고 치조골 삭제 및 치아 분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치아의 탈구 및 발거를 해주신 후 병소 조직 제거를 해주시고 골의 가장자리 연마를 해주신 후 피판의 재위치 및 봉합을 해주신 후 거즈를 물려주시면은 외과적 발치 순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외과적 발치 기구 준비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왼쪽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볼게요. 치경과 핀셋, 소독용 면구, 마취 주사기, 주사침, 국소 마취제, 외과용 칼날, 골막 기자, 핸드피스, 발치 겸자, 발치 기자, 외과용 소파기, 조직 겸자, 지열 겸자, 골 겸자, 골줄, 외과용 가위, 봉합침, 봉합사, 지침기, 봉합사, 가위, 생리식염수, 세척용 주사기, 소독된 거즈가 외과적 발치의 기구 준비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치창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보실게요. 총 4기까지가 있습니다. 먼저 1기는 혈병기, 혈병 형성기라고 합니다. 발치와의 치유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고 다음 하루에서 2일 동안 주위 조직에서 염증 과정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2기는 유가기, 유가 조직에 의한 혈병의 기질화기입니다. 수술 후 2-3일째에 혈병의 기질화가 시작되어 발치와 주위의 치은염 부위에 반응성 염증이 소실되게 됩니다. 제3기는 골형성기입니다. 약 10일에서 15일 후 발치와의 치조벽면에 골화세포가 증식하게 되는데 약 2-30일 후 상피가 회복되고 폐쇄창이 되지만 약 24일에서 35일 경과 후에도 골 형성은 계속되게 됩니다. 제4기는 성숙기입니다. 약 1개월 후 발치와의 골 형성이 성숙화되고 건강한 상태로 수복하게 되는 겁니다. 약 2-3개월 후 발치와 내의 골 개조는 끝나고 발치창은 치밀골이 형성되고 완전히 치유되는 이런 과정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치 후 주의사항입니다. 무조건 발치 후 주의사항은 꼭 언급해 주시고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거즈는 약 2시간 동안 잘 물고 있도록 합니다. 왜냐? 지혈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외과적 시술 부위에는 48시간 동안 냉찜질을 하도록 하고 혈관 확장으로 인해 출혈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운동이나 뜨거운 목욕은 피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침을 뱉거나 빨대 사용, 흡연은 음압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금해주시도록 해야 하고 음주는 2차 출혈을 야기하므로 일주일간은 웬만해서 피해 주셔야 한다고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또 술 후 감염과 동통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된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꼭 복용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치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첫째 날은 유동식과 부드러운 음식 섭취를 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발치 부위의 양치들은 피하도록 해주셔야 하고 식사 후에는 양치액으로 가볍게 구강을 헹구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불편감이 있거나 문제가 있게 되면 치과 쪽으로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치 내용들이고요. 벌써 3주차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4주차 땐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